안녕하세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ETF 투자 실전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좀 이렇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 뭐 세 가지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투자 목표입니다. 요거는 제가 펀드나 ETF 투자할 때 요 정도 목표로 잡고 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결 요거 사이는 뭐냐면 저는 기대는 한 10% 정도 연애하고요. 그다음에 7% 내가 반드시 나는 먹겠다. 이런 그냥 마인드로 갑니다. 뭐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요 정도로. 근데 뭐 나는 예를 들어서 ETF 잘 모르는데 그러면 조금 낮추셔도 돼요. 뭐 5에서 7% 정도? 7% 기대하고 나는 5% 정도 먹으면 되지 않을까? 충분하게 저는 봅니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를 여러분들이 좀 잡게 한번 보시고요. 기간은 ETF도 사실은 뭐 경제 흐름 어떤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수익 확보할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막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라서 그냥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뭐 저는 펀드랑 좀 비슷하게 봤어요. 한 2, 3년 이후로 매월 어떤 좀 적립해서 좀 오랜 기간, 이게 뭐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투자로 들어가면 그게 짧은 기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길게 여유 있게 보고 좀 그렇게 좀 들어가서 좀 수익 얻는 그런 구조로 좀 보시면 어떨까 기간도 생각이 듭니다. 전략은 뭐냐면 잘 알고 있는 분야니까 이거는 뭐 일단 잘 모르면 어떤 대표적인 지수부터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뭐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든지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잘 알고 있는 분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어떤 속하신 영역이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가 됐든 어떤 뭐 뭘까요? 조선 쪽이 됐든 어떤 바이오 쪽이 됐든 그냥 그런 게 있으면 본인이 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지수가 있거든요. ETF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분야에 좀 접목시키시면은 저는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과입니다. 예, 수익이 잘 나야 돼요.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거래량하고 보수, 펀드랑은 약간 다른데 뭐 본질은 저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분석하셔서 쉽게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너무 여기다가 좀 기대 많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내 스스로는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무조건 나는 이거 수익 얻겠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것 같아요. 본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서 조금 늘려가고 다양화시키는 저는 그런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ETF 분석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거래소에 가시면 시장 정보 들어가셔서 ETF 상품 비교 분석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초자산이 뭔지, 뭐 주식인지 뭔지 채권인지 이렇게 해서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증권 정보 포털 세이브로 여기 가셔도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뭐가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데 찾으시면 돼요. 예. 편한 데 찾아서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 나는 시장 지수에서 코스피 200을 딱 봤다 그러면 코스피 200도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습니다. 예. 이 브랜드명 제가 말씀드렸죠. 코덱스는 삼성, 타이거는 미래에셋.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수익률은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좀 거의 비슷하죠. 한 10에서 11% 정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실 게 뭐냐면 보수. 예. 이게 뭘까요? 이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차이가 다 있어요. 예. 제일 큰 건 어쨌든 코덱스 200입니다. 이게 뭐 보시면 거래량도 많고 자산도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는 타이거 200을 했어요. 왜냐면 둘이 수익률을 대동소이하는데 뭐가 틀립니까? 보수가 틀려요. 코덱스 200은 0.15%고요. 뭐 이거 크진 않은 수치입니다. 근데 타이거 200은 0.05%예요. 네. 이게 100만 원 따지면 5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 하면 100만 원에 1,000원 차이예요. 근데 그래도 보수 낮으면 괜찮으니까 뭐 저는 이걸로 그냥 그때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좀 사이트를, 이것도 우리 펀드처럼 예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익률은 이제 3개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뭘 하나 정했습니다. 뭐 타이거를 정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좀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ETF 검색해 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거래 대금이 뭐 예를 들어서 2,000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한 5가지 말씀드린 거 뭐 삼성, 미래에셋, 또 어디입니까? 키움, 한투, 또 KB, 얘네들은 등치상으로 뭐 1, 2, 3, 4, 5순위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게 작은 거는 뭐가 안 좋냐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못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5만 원 주고 팔아야 되는데 5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주식이나 ETF는 뭡니까? 그냥 내가 원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요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기 때문에 거래대금 좀 여러분들께서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큰 회사는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문제는 없어요. 금융에서 ETF 들어가서 보시고 여기 이제 ETF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분석 누르시면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괴리율하고 추적 오차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괴리율이라는 거 뭐냐면 이 ETF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지금 보니까는 뭐 한 3만 원대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뭐 NAV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제 그 가격을 순자산 가치라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격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괴리율은 뭐냐면 실제 가격하고 이 이론적인 가격하고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우리도 뭐 어떤 주식 가격을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 이건데 좀 이게 낮게 돼 있어. 그럼 뭘까요? 그게 저평가돼 있다 그러잖아요. 가격을 딱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얘보다 좀 높아 실제 가격이. 그럼 뭐예요? 고평가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괴리율이에요. 괴리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떨어져 있다는 거는 이론 가격하고 실제 가격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괴리율이 마이너스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괴리율이란 거는 어떤 이론적인 가격과 실제적인 가격 차이다. 핵심은 이 괴리율이 크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예, 그거 좀 여러분들 보시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많이 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 펀드 분석할 때 바라본 것처럼 많이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 개만 딱 보시면 됩니다. 아까 거래대금, 요 괴리율, 추적오차. 자, 추적오차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 안에 종목들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10%, 11% 어떤 건 9% 그렇게 있었죠. 그게 그 비중이나 이거 ETF가 추종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율과 추적 오차율은 차이가 나면 날수록 어떻더라? 안 좋은 거예요. 차이가 거의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대부분 보니까 0.3에서 0.5 요 사이예요. 이게 일정 거 넘어버리면 상장 폐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괴리율이나 추적, 이것도 이제 펀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지수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우리가 펀드에서는 뭐 샤프나 젠슨알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랑 같이 이제 접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TF 분석해서 봤더니 우리가 아까 타이거가 왜? 그렇다고 제가 타이거 무조건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수수료도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거래대금 이런 거 보시고. 타이거가 아까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수수료 보수가 쌌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3개 사이트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래소에 가서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정보 가서 ETF 뭐 괴리율이나 추적 자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왜? 실제 성과 보려고요. 자, 타이거 200을 들어가서 봤더니 얘는 이제 2008년 4월 3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펀드를 상장시킨 거니까요. 지금 가격은 한 3만 원 됐죠. 그래서 수익률이 네이버나 이런 때는 좀 안 나오고 거래소에는 5년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뭐 한 달은 이렇게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설정이라는 건 뭘까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수익률도 펀드 수익률 보면은 제가 한 달도 보고 1년도 보고 3년도 보고 5년도 보고 다 보라고 말씀드렸죠. 골고루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이 되는구나. 요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올해 며칠입니까? 2020년 한 13년, 2년 됐나요? 그러면은 이거 나누면 얼마예요, 여러분? 한 4에서 6% 안 될까요? 그 정도. 1년차, 최근 1년 많이 올랐네요. 6개월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 아, 얘는 한 연에 6%에서 한 10%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네? 요런 거를 보시란 얘기예요. 엑셀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 3개월, 뭐 연초 이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흐름을 보고 얘 변동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고 성과 분석의 여러분 핵심 뭘까요? 수익률입니다. 아,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만 여러분 캐치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참조적으로 제가 이제 분배금 재투자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ETF는 배당, 주식 배당 같은 분배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ETF 뒤에 TR이 붙어 있는 거는 그거는 분배금이 재투자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배금이 두 가지예요. TR이 안 붙은 거는 그냥 타이거 200은 그냥 드리는 거고요. TR은 뭐냐면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 재투자가 약간 수익률이 높죠. 네, 한 0.1% 정도. 그죠? 그렇게 높아요. 근데 저는 왜 이걸 타이거 200을 했냐? 일반적인 기준으로 저도 사실 재투자가 좋아. 이거 받아서 뭐해? 15.4% 배당 수수료 또 낼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안에 또 바뀌는 게 수수료가 이거 거의 2배네. 그죠? 다른 ETF 보면 별거 아닌데 2배니까 그냥 뭐, 이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로 가고, 이게 보니까 이건 2018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하여튼 그래서 ETF에서 뒤에 TR이 붙으면 분배금 재투자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 받고 싶으면 받으면 되고요. 보수 약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재투자. 저는 뭐 재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한 주당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배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 정보 포털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번엔 전체가 아니라 전체에서 해외 지수 들어갑니다. 해외 지수 들어가면 이렇게 뭐 있대요. 뭐 선진국 뭐 이거 들어가고 다 있어요. 요거들은 네이버 금융 가셔서 ETF 분석 들어가면 어떤 건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봐요. 쭉 보고서
좀 괜찮은 게 뭐가 보일까요? 이거 괜찮지 않나? 여기 이제 타이거산 미국 나스닥. 이게 제가 뭐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손쉽게 갈 수 있다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네이버도 한번 가보시고 또 여기 해당하는 사이트, 이게 만약에 코덱스라면 코덱스 ETF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이제 100 종목이겠죠. 2010년 10월 8일 상장이 됐고요. 뭐 보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에서 20년이면 한 10년이죠. 10년에 지금 이렇게 났어요. 385예요. 그럼 몇 프로예요? 거의 한 30%가 넘네. 1년에도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얘 성과가 이렇구나. 아까 우리 코덱스 200 얼마였어요? 한 5에서 6%? 5에서 7% 그 사이. 얘는 이게 더 좋네요. 이게 더 많네요, 수익이. 자, 안에 엑셀 다운로드 누르면 수익률도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보세요, 한번. 1년에 뭐 이렇게 3년에 뭐 이거 한 20-30% 밴드네, 이거는. 네, 설정의 그러니까 20-30%. 괜찮다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을 네이버로 가서 봤습니다. 거래량 뭐 괜찮고 여러 가지도 괜찮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괴리율 가격하고 이론 가격하고 실질 가격 차이, 얘는 플러스니까 뭐예요? 약간 실제 가격이 조금 높네요. 그죠? 추적 오차는요. 아까 코덱스 200보다는 더 작아요. 그럼 뭐다? 나스닥 지수랑 거의 좀 비슷하게 가더라. 아까는 우리 얼마였나요? 0.48, 그 0.5 이하였습니다. 자, 절반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갖다 분석을 해서 성과나 이런 것들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다른 것들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두 개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작은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좀 시작하는 의미,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제작 이젠 미디어, 저는 당신의 지갑을 채워주는 제갈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